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큰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양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장 짚어보면은요. 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펴겠다고 밝히면서 간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이틀째 안도 랠리를 보여줬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개장 상황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주는 가운데 0.36% 정도 상승을 하면서 216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지만 개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주면서 강보합권인 661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쉽게 지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과 함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마스크 관련주로서 웰크론 상승세 눈에 띄었고요. 또 손소독제 관련주 그리고 백신주로서 신풍제약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효과로 인해서 2차 전지주 오늘도 강한 모습이었고요. 반면 중국 소비주와 차 관련주 부진한 모습이었고 에코마케팅이나 또 아모레 퍼시픽처럼 지난해 어닝 쇼크를 발표한 기업들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4원 정도 또 상승을 하면서 1190선을 다시 넘겼는데요. 또 오늘 시장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었는지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박동혁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에 우리 시장 5일 이평선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5일 이평선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구간에 와 있나요? 지금 다행히도 5일 이동평균선 뚫어주긴 했지만은요. 추가적으로 좀 의심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내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수상으로 봤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저항 구간을 좀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승장이냐? 아직은 좀 불확실성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조금 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국내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는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가 중국 증시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주가 자체가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빠지면서 급락 랠리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바닥에 대한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 속임수 반등인 것인지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무슨 뜻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한 폐렴 관련해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매일 수십 명의 사망자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로 봤을 때도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의심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의 악재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내용 자체가 좀 희석되거나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지 반등 랠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반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상승을 가지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최근의 악재가 너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일봉상의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전일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종합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는데요. 물론 장중에 좀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일봉상의 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지 여전히 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코스닥의 주봉입니다. 자, 짝대기 하나의 일주일 차트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검정색 선이 5주 이평선이 되겠죠. 5주 이평선 이탈 시에 이런 변동성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보이죠? 크게 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봉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 한 2주 동안 변동성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돌파 나오면서 반등 나와줬죠. 지난주에 5주 이평선을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줬다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5주 이평선을 지금 현재 뚫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주봉의 종가는 금요일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불확실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5주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우리가 좀 의심해 볼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안 좋거나 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 중에 하나가 바로 종목을 통해서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시의 분위기를 좀 살펴본다면 거래소 종목의 상승 상위 종목이 되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많죠. 자, 근데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입니까? 종목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뒤에 우자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계양전기우, 신풍제약우, 금강공업우 이렇게 뒤에 우자가 많이 써 있죠. 우선주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면 여기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에 삼성 레버리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한 레버리지, 증권사 상품 종목들. 다시 말해서 상위권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죠. 보통 시장이 좋을 때는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우량주라든지 특히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운송장비라든지 또는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이쪽에서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큰 물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상위 1%들은 어쨌든 이익 구조는 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종목들의 물량이 쏠림 현상이 없으니 평상시 거래량이 없는 우선주를 가지고선 주가를 띄워서 이익 구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실주, 우선주, 신규주가 강세를 보여주면 장세의 변동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상승 종목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은 우선주 포진되어 있는 모습 보여줬고 중간에 부실주도 일정 부분이 있고 증권사 상품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미국 증시는 아직 개장을 하진 않았지만은 야간 선물이 돌아가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0.91%, 0.7%씩 지금 현재 상승이기 때문에 거의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중요한 것이냐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초가 출발이 낮고 마감이 상승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0.9%, 0.7% 정도 급등 랠리가 나오게 되면 야간 선물에서 정규 시장이 열리면서 급등 출발하면서 어떤 현상인가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한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된다면 주가 자체가 붕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오늘 0.9% 상승 출발했으나 주가 자체가 플러스 0.36%로 음봉 마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증시의 대비로 봤을 때는 0.3% 상승장이지만 실제로 오늘 하락장인 거죠. 왜? 장중에는 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썩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증시가 내일 음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영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약간의 변동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최근의 반등은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5주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뚫어주는지 뚫어주지 못하는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즉 이번 주 금요일장까지는 불확실성이 되는 것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주 이평선을 뚫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한 주가 마감이 되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불확실성한 장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성이 없는 자리에서는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일단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악재가 매우 크고 또 불안한 종목들을 위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당분간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주봉상으로 5주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주식 명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시기가 딱 맞는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오늘의 명언은 좋은 종목 싸게 사자 이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주식 투자 뭐 별거 있어? 좋은 종목 싸게 사서 내비두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많이 빠져서 현대포스코 많이 빠져서 싸게 사면 그대로 그냥 들고 가면 수익 나겠지. 그런데 막상 이 주식 시장만 들어오시면은요.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든지 테마 급등주에 휩쓸려서 처음에 원칙과 빗나가는 매매를 많이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별거 없습니다. 재무제표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왜? 혹시 모를 변수를 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4,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게 되고 동시에 이제 곧 있으면 4월부터 1분기 실적 발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3년 연속 적자였던 기업이 4월장에 추가적인 적자가 되면은 4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을 때 최악의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고평가가 돼 있으면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초대형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바닥이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즉 최근에 이 우한 폐렴 관련 이슈도 어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상당히 어떤 대형 악재가 터진 상황이지만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2018년도 꼭지를 찍고선 지금 내내 주가가 하락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재무제표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종목의 가격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실수하지 않는 의미에서 지금 당장 이 새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에 충실한 재무제표 좋고 많이 빠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면 때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과 종목이 하락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극복해서 이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과 매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성공 투자의 비결이 아닌가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서 우리 시장 참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럴 때 또 좋은 기업들, 탄탄한 종목들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저희 투자 병법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박 대표님의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먼저 러셀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모두 다 좋은 종목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20% 가까운 수익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이 종목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네,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이라는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대략 한 20% 정도 가까운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종목들이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러셀이라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스펙 합병주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펙 합병주는 상장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이라든지 급락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 강한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좀 전에 주식 명언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재무적인 측면, 가격 저평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재무제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고, 시가총액이 728억 정도가 되는데요. 부채가 100억도 안 되는 기업에 유보율은 1000% 정도가 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재무제표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죠.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누가 돈을 깨먹겠습니까? 삼성전자만 사면 수익이 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망할 기업이냐 아닌 종목이냐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죠. 결국에는 망하지 않는 기업은 때가 되면 간다 이거죠. 가격이 저렴하면. 자, 그러면 해당 종목은 가격대가 2,000원대 종목이고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바닥주입니다.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타점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나름의 노하우, 기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바로 이 가격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잠깐 멈칫했죠. 왜냐하면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에 재무제표가 좋고 워낙에 가격적인 부분이 좋다 보니 그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면서 대략 한 20% 정도 가까운 반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현재 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목을 끌고 가는 매매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썩 꼭 좋은 어떤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서 시장을 보면서 사면서 팔면서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이면 엄청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챙기고 때가 되면 다시 갈 수 있는 타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재진입해보는 걸로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셀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일단 수익 실현하셨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SR 종목은요, 바로 에스코넥입니다. 이 종목 지난주부터 무섭게 상승을 하더니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도해도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이 종목 매도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은 또 운이 좀 따라줬는지 시장을 무시한 채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제시해드린 이후에 한 30% 정도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13% 정도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우선 차트 보면서 역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증시 자체가 매매하기 참 좋은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2019년도 급락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종목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목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는 모습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최근에는 잘 가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안전성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쪽에서 부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큰 그림상으로 보면 거의 바닥권 종목에 있는 위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 물량이 아마 제한적일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도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결국엔 조금의 매수세에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한 요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한 30% 정도 가까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시초가라든지 종가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약간 꺾이는 듯한 음봉이 좀 발생되거나 거래가 좀 과한 윗꼬리가 달리거나 약간의 어떤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라도 좀 챙기면서 좀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는 나쁘진 않지만은 지지 이탈하면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수익, 이 정도도 상당히 높은 수익이죠. 지금 장세로 본다면. 그래서 대응해 주시면서 좋은 결과 또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이 에스코넥으로 대표님과 함께 30% 가까운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시장에서 만약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줄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대표님,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히든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정말 좋은 종목도 준비했어요. 사실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AS 종목을 두 종목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종가 기준으로 한 7% 정도 올라갔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11% 정도 가까이 올라갔으니 거의 20% 정도 가까운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주 IB 투자를 AS를 해드릴까 아니면 또는 에스코넥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올라간 종목들이 많으니까 뭘 AS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주 IB 투자도 히든 종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이죠, 그렇죠? 때문에 보통 히든 종목은 제가 약간 고급 종목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 9시 30분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오늘 제가 대세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말 가치 있는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좀 얻어가셔서 이 힘든 시장 그 해당 종목을 통해서 이익 구조 한번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 대표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그 히든 종목, 비밀스러운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은 물량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즉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급을 잘 해석하게 되면 이익 구조가 날 수 있는 종목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 한 잔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대표님과 함께 수급에 대한 해석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오늘도 투자 병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러면서 약간의 좀 종목들도 좀 변동성이 좀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런 또 시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공부에 또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장이 좋고 종목이 잘 가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를 좀 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항상 수익이 잘 나니까. 이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변동성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열정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답을 찾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1천억 확률 높은 자리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거래대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거래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제 수량을 뜻하는 거고, 거래대금은 말 그대로 거래금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오늘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사고 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나 또는 거래대금이나 그 모양새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설정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달리면 거래대금도 이렇게 모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을 잘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안에 제대로 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돈이 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래대금 1천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1천억이 들어왔습니다가 아니라 거래된 금액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매도가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들 보면은요,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뭐 하루 일평균 거래대금이 좀 어느 정도 터졌다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20억 정도에서 한 30억 정도가 보통 터집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거래대금이 조금 터진다 하면 한 1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곤 합니다. 그보다 이제 조금 더 터지면 한 5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 1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그 강한 수급이 또 붙었다라고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차트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수익은커녕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제가 자료는 며칠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금은 이제 좀 반등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잘 아시다시피 하락장이라는 것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 구간이라든지 B,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락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락 급락장이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 2, 3 몇 개월 안 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 1년 내내 상승이 올 때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하락장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주식 투자 해보셨지만은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빠지는데 어떤 종목들은 급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급락장에서 물론 극히 소수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지만, 그런데 그 극히 소수의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셨다가 이 다음에 실전으로 한번 좀 적용해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하락장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개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상향 추세, 활용만 잘하면 안전하다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보면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대 양봉 종목들이 있죠. 위험합니다. 네, 저도 뭐 역시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들 매매하면은 돈 깨먹기 딱 좋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활용만 잘하면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매매 방법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뭐가 정답입니까? 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A라는 방법을 가지고 또는 B라는 방법을 가지고 CDEF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익 구조를 낼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매 방법이 같을 수는 없어요.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매매법을 활용하고 있지만은 상황별로 따라서 강한 우상향 종목을 매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의미가 있는 자리, 의미가 있는 에너지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뜻이냐?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 자리에서나 급등 나온 종목, 아무 자리에서나 거래 터진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미가 있는 자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의미가 있는 자리, 의미가 있는 에너지. 그 의미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훑어보면은요, 이 차트라는 것은 사후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를 매수 자리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나노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 자체가 저기 하한가가 들어갔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매매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싸게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부족한 자리, 즉 거래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강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꼭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기업 가치 보면서 바닥권 종목 사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대로 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 좀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왕 같은 값이면 좀 빨리 수익 내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조건이 성립됐을 때만 매매하는 걸로. 자, 이런 모양이 있는 차트를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 또는 에너지가 터져야 된다. 그러면 이 의미가 있는 자리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 있거든요. 이제 제 해석법 같은 경우는 고점 구간이죠. 고점. 그렇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좀 쏠려 있는 이 고점 구간을 저는 의미 있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뚫어주게 됐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으니 아무래도 이런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급반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예측이 되는 거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자리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밑줄을 그었습니다. 윗꼬리에 상관없이 몸통 기준으로. 자, 다음.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래량, 즉 거래대금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밑줄 그은 자리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의미가 없어서 매수하지 못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종목은 많으니까요. 자, 다음 날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뚫어주려고 시도는 했으나 결국에는 뚫어주지 못했죠. 이 의미가 있는 라인을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내가 뚫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의미가 있는 가격대를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내가 뚫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그 본전 심리에 의해서 매도를 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거래대금이 필요합니다. 여기 화면에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뭐냐면 이 밑줄 그어져 있는 자리가 바로 1,000억 원 거래대금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들이 일반적이고 조금 터졌다 하면 100억, 많이 터졌다 하면 한 500억 정도가 거래대금이 터지는데요. 1,000억이면은 흔치 않은 거래대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말이죠. 고가 종목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 거래 터지는 거는 많습니다. 그건 물량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강력한 에너지, 바로 이 밑줄 그어져 있는 요 1,000억 거래대금 자리를 그렇죠, 뚫었죠. 아주 강한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뚫어주고자 하는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음 날 아주 강하게 27%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공 투자 방법,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기법도 다양하고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전략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성향에 맞춰서 하는 거죠. 어떤 분들께서는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스윙, 어떤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단기 매매도 종류가 다양하고 스윙도 종류가 다양하고 중장기도 종류가 저는 다양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속도가 빠른 매매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빠르고 강하게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매매법, 즉 급등주 선취매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 종목을 잡아서 빠르면 다음날 빠른 시일 내에 종목을 빨리 끝내서 그것도 이익 구조가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만 활용해서 복리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시하실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중장기를 하는 거고 모르니까 스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레벨업 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죠. 보통 여기서 한번 시세가 터졌고 테마성도 있고 거래량도 한번 터졌으니 한번 이렇게 눌림목 줬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매매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즉 무슨 뜻이냐? 예측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확인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확실성한 예측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싸게 사려고 불확실성 예측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한 자리에서 사는 게 조금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왕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는 제 기준에서는 매매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 고점, 의미가 있는 고가 구간, 고점 구간을 밑줄을 긋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빵 하고 터졌죠. 이렇게. 뚫어줬단 말이죠. 뚫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고점은 뚫었으나 거래대금이 5억,
10억밖에 안 되면 잘 안 갑니다. 폭발적인 반등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데요. 이 밑줄 그은 자리가 1000억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억을 한참 뛰어넘었죠. 3000억이에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죠? 1000억 거래 대금도 센데 2000억도 아니고 3000억이에요. 주가를 올릴 의지가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점 돌파, 대량 거래 대금. 다음 날 23%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종가 매수 습관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이제 매매 습관과 매매 전략 중에 하나죠. 오전장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오후장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전장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매매 방법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좀 불확실성하고 변동성이 크다. 올라갔다가 쫙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오후장에 매매하는 이 습관은 종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 대한 종가, 종목에 대한 종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식은 시황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마무리가 중요해요. 시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시장도 초반에는 강했으나 끝날 때쯤 보면은 음봉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죠? 뭐 종목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막 장대 항목 나오다가 끝날 쯤 돼서 보니까 윗골이 쫙 달려서 밀려버리고 이런 것처럼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매 습관을 좀 바꿈으로써 아마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거래대금 고점 돌파 매매 한번 나름대로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매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잘 몰랐었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좋은 종목이 정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우한 폐렴 때문에 참 말도 많은데요. 다들 건강관리 신경 쓰시고요. 오늘 날씨가 정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 잘 들으셨죠? 오늘은 고점 돌파 매매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인 베스트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우선은 그 기업 가치라든지 가격적인 메리트 위치가 괜찮은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좀 이렇게 매매하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는요, 주가 자체가 뭐 일정 부분 종목이 그 일정 모 인물 관련주로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기본적으로 어떤 재무 안전성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유보율이 나쁘지가 않고 특별하게 뭐 감자 이력도 없기 때문에 좀 깨끗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한 2,800원 정도 되고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가 자체가 상장 이후에 특별하게 반등 나온 적이 없이 가격 조정과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가격 조정과 이 기간 조정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크고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의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 자체도 충분히 눌림목이 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개파락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런 갭을 메꾸기 위한 반등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때가 되면 이 가격대까지는 저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글쎄 뭐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가격에서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한 3,500원 정도 말씀드린 저 밑줄근 가격 근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인데요. 이거는 방송에서 손절가를 굳이 말씀을 드리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손절가를 꼭 이탈했다라고 해서 종목을 이렇게 뭐 정리한다라든지 그러지는 마시고요. 궁금하시면 항상 뭐 이렇게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상황별로 대응이기 때문에 딱 수학 공식 마냥 대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좋은 종목인 화인베스틸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을 설정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히든 종목은요, 확실히 다르긴 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히든 종목들이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가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세급 등에 대한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좀 있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사고 팔고 병행 전략을 세운다면 그 한 종목으로도 충분히 2020년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오셔서 종목들 좀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특별 방송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법 강의 시간을 또 오늘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종목도 좀 받아 가시고요. 또 공부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좀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략을 얻어갈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박 대표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대표님, 내일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주까지는요, 불확실성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 계속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5주 이평선, 그러니까 주봉입니다. 네, 5주 이평선 돌파 확인, 마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 그 부분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측이 아닌 확인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